이제 남은 건요, 러시아, 북한,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미국의 이란 참수 그 작전에 지금 가장 타격을 입은 나라가 어딜까? 그건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전략적 오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베이징이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은데요. 서방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환호를 했죠. 중국은 그런데 작전 개시 7시간이 지나서야 단 80여 단어짜리 절제된 성명 하나를 톡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만큼 쫄아있다라는 겁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중국 외교 당국은요, 이 미국이 이란을 실제로 칠 리가 없다라는 낡은 분석 틀에 갇혀 있다가 뒤통수 세게 제대로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네수엘라 때보다 외교 인력을 이란에서 덜 뺐다라는 겁니다. 작년 6월에 이 벙커버스터 제대로 두드러 맞고 난 다음에 이 이란의 핵시설이 다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비공식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과 북한이 이 덜 파괴된 이란의 핵무기 시설에다가 무엇을 전달을 했냐?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그 기술을 이식하는데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정보를 취득하고 미국에게 알려서 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다시 이란을 칠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고 안일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한 전략적 오판 때문에 더더욱 입을 못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조차도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데 오매불망 쉬쉬만 외치면서 중국 바라기 하고 있는 이 이재명은 얼마나 두려울까? 자, 지금 이란의 불길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아니, 그 불길이 한국을 향하지 않더라도 제발 한국으로 향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환율은 기어이 1,500원을 찍었습니다. 계엄도 없었는데 계엄 환율을 만들어버린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자체가 바로 내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중국의 치명적 오판, 그리고 그들의 처참한 미래, 그리고 이 중국과 끈끈한 이재명 정부의 종말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단독 런칭 광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요, 공습에 대한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이란은요,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에도 이런 전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건 이란도 생각 못했고 중국도 생각 못했다라는 거죠. 자, 베이징의 중동 영향력 확대를 돕는 동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해온 이 이란이 박살났다라는 거죠. 자, 양국은 중국이 이란의 수출입 최대 교역국이 된 2021년 25년 동안 경제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혈맹이 참수당하는 순간에도 중국은 손 하나 까딱 못했다라는 거죠. 아마 중국이 지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실관계에 주력한 속보만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위력을 보고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산, 그리고 미국의 군사 영향력을 확인하는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쫄아있을 때 대만은 비교적 분명한 외교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 미국 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야, 너 까불었다가 이런 꼴 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 이념이 유사한 국가,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연락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미국 찐찐인데 중국 감히 미국에게 까불 수 있겠어? 라고 한 방을 먹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군사력도 정보력도 후지다라는 거죠.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지만 실제 공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의 오만이 결국은 심각한 결정적인 오판을 불렀고 이 지금 중국 관가에서는요, 이 문제를 감히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힘 앞에 시진핑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무력한지 전 세계에 뽀록이 났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순히 뭐 영토 확장 뭐 이런 거 아니죠. 전 세계 에너지와 희귀 자원의 길목을 차단하겠다라는 자원에 대한 지정학적 전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장악이죠.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들을요 직접 영향권 안에 두겠다. 석유 공급에 대해서 통제하겠다. 그리고 그린랜드도 살짝 맞봤던 이유가 그린랜드의 막대한 히토류 확보,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 그러니까 자원을 독립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그림을 처음에 그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중국의 이 경제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초저가 원유를 사들여가지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죠. 그 제품의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단가가 다른 데보다 3분의 1 값이니까 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박리담회식으로 전 세계에 뿌리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초저가 원유를 공급하는 할인 주유소 자체를 박살내고 있는 게 이 트럼프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자,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넓게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중국을 타겟으로 한 거죠. 중국이 싼 기름을 가져가서 물건을 싸게 만드는데 25% 관세 되려 붙인다라고 하면 똑같이 가격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국이 이 원유 차단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하루에 중국이 1100만 배럴의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막히고 이란 막히고 그럼 결국은 이 러시아만 남아있다라는 건데 러시아도 지금 미국의 눈치를 꽤나 보고 있거든요. 자,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에 이란에서는 한 13%, 이제 러시아에서는 한 19%, 요거 두 개만 합쳐봐도 중국 석유의 3분의 1이요. 미국의 적대국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이란 석유 막힌다? 이것을 러시아에 태워서 하루 생산량 1100만 배럴을 채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트럼프는요, 중국 원유의 32%를 차지하는 저가 보급로 자체를 박살을 내고 미국 중심의 자원 질서로 강제로 줄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를 준 자가 세계를 재편한다라는 논리 하에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주기를 끊고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자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게 트럼프의 최종 목표다라는 거죠. 거기에 걸리는 게 다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싼 원유뿐만 아니라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나쁜 국가들이 또 부정선거까지 얹었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칠 때 명분으로 부정선거 건드리고 마약 건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중국도 미국에 쫄아가지고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만 믿고 나라를 팔아먹던 세력들은 이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못 도망간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화살은요, 이란을 지나가지고 동북아의 조작 세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한번 봅시다. 환율 1,500원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 사이드카 발동했고요. 이것은 시장이 이미 이재명 리스크를 감지했고 탈출했다라는 신호죠. 다른 나라도요, 미국의 이란 공습에 주식시장이 출렁하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박살나지는 않았습니다. 2% 정도 떨어지는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15%까지도 박살이 나고 있죠. 계엄령 없이도요, 나라 경제를 계엄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이 이재명 정부가 그냥 내란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학살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까? 중국의 오판이 이란의 몰락을 불렀듯 이재명의 오판은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의 처참한 붕괴를 불러올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미국의 참수 작전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입니다. 중국은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입을 쳐 닫았죠. 중국 고리 중에 베네수엘라 깨졌고 이란 깨졌고 이제 남은 건요, 러시아, 북한, 이재명입니다. 자, 트럼프가 봤을 때 가장 쉬운 고리가 누구냐? 탁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재명부터 처리하겠죠. 자, 이재명이요, 지금 필리핀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꺾였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부동산만 꺾였습니까? 주식도 꺾이고요. 국격도 꺾이고요. 이참에 모가지도 꺾였으면 합니다. 자, 환율 1,500원 시대. 나라 망치고 있는 이재명이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죠. 이재명요, 탄핵만이 지금 대한민국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젠파빠 경제 대통령 얼마나 더 처참히 발려야 정신 차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진실의 힘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단독 런칭 제품 광고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명절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그 현대백화점 납품배 기억하시죠? 실패 없는 김영윤 추천 상품 신뢰를 이어서 이번에는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4월까지만 딱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 바로 대저 짭짜리 토마토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널린 게 대저 토마토다라고 하지만 진짜 짭짜리는 하늘의 별따기인 거 아시죠? 부산 대저동에서 생산된다라고 해서 다 짭짜리는 아니더라고요. 일정 브릭스를 넘어야지만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짭짜리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실제 대저동에서 이 짭짜리 인증을 받은 농가가 딱 3군데뿐이거든요. 오늘 그 농가의 한 곳에서 이 맛있는 토마토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대저 토마토는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맛이 응축돼서 훨씬 맛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S 사이즈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맛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스몰보다 조금 더 작은 더블 스몰 사이즈가 확실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바다 가까운 염분 많은 땅에서 자란 단맛, 신맛, 짭짤한 맛,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주문 즉시 수확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실온에서 한 3일 정도 후숙하고 드셔보시면 환상적이실 겁니다. 수확량이 매우 적어가지고요. 이 주문이 너무 많으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라고 합니다. 댓글창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가짜 짭짜리 토마토 속지 마시고요. 지난번 맛보신 배 신뢰를 이어서 토마토로 이어가겠습니다. 4월 지나면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진짜를 알아보시는 우리 구독자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